카카오 게임즈가 포함이 되어야 전체적인 평균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카카오 게임즈를 넣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공모가와 일정이 조정된 크래프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일정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이 일주일씩 밀리게 됩니다. 7월 27일 화요일 열흘간에 거친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일 뒤인 7월 29일 목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고 공모가가 확정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인 8월 2일, 8월 3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일 뒤인 8월 5일 목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큰 변화가 없다면 일주일 뒤인 8월 12일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정으로 희망 공모가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45만 8천원에서 55만 7천원이던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40만원에서 49만 8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은 12.7%, 상단은 8.9%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희망 공모가가 조정이 된 내역을 살펴보면 비교 그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월트 디즈니와 해외 업체가 다수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정으로 국내 업체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입니다. 이전에는 2021년 1분기에 순이익을 4를 곱한 단순 연환산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20년 기준 순이익을 사용하여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크래프톤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NC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와 비교하여 적용 수치를 산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카카오게임즈가 들어간 것이 매우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게임즈는 비교 그룹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비교회사 선정 절차를 확인해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원 이상인 회사만 비교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이 아닌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이고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의 퍼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포함이 되어야 전체적인 평균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를 넣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바로 비교회사 선정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을 5조에서 3조 원 이상인 회사로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게임즈가 포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포함되면서 원래 38이어야 되는 적용 PER이 40.4가 될 수 있었습니다. 6.3% 가치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크래프톤은 2021년 1분기 수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거래 배수를 별도로 상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한 2022년 순이익 기준과 평균한 43.8이 최종 적용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전 해외 업체와 비교로 정해진 45.2에서 43.8로 3.1% 조정되는 데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산출에 산정되었던 순이익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분기 순이익을 단순히 4를 곱해 연환산 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정정에서 2020년 순이익도 사용하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냥 2020년 순이익을 사용하면 될 텐데 2020년 순이익과 2021년 1분기 매출의 4를 곱한 연환산 순이익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순이익보다 약 20%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크래프톤의 평가 시가총액은 약 35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16.84% 감소되었습니다. 평가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평가가액이 됩니다. 이전 주당 평가가액은 67만 7,539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정된 주당 평가가액은 57만 9,153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평가 시가총액은 16.84%가 줄었지만 주당 평가가액은 14.52%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평가 시가총액이 줄었지만 주식수도 줄여서 주당 평가가액은 조금 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줄인 주식수가 바로 전부 공모를 통해 모집하려던 신주 발행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한 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구주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어 구주 매출 비율이 30.12%에서 35.01%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할인율에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적용된 할인율은 32.4에서 17.8%입니다. 할인율과 관련된 비교 기업과 수치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을 30.9%에서 14%로 줄였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할인율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조정 내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이 높은 카카오 게임즈를 포함하기 위해 비교그룹 조건을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으로 바꾸고 시가총액을 5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교그룹의 2020년 순이익 기준 퍼와 2021년 1분기 퍼를 평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적용 순이익을 2020년 순이익과 2021년 1분기 순이익을 4배한 단순 연환산 순이익의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공모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평가가액 하락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도 구주 매출 주식수는 한 주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할인율을 아무 근거 없이 이전과 달리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모여서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은 12.7%, 상단은 8.9%가 조정되는데 그친 것입니다. 크래프톤은 2021년 1분기 순이익을 사용하기 위해 매우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매분기 수익이 일정하지 않고 1분기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에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1분기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2021년 1분기 매출을 단순히 4를 곱한다고 2021년 전체 매출과 순이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크래프톤의 희망 공모가 적절한 계산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건을 변경하여 임의로 삽입한 카카오 게임즈는 제외하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면 적용 퍼는 37.9가 됩니다. 2020년 지배주주 순이익만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크래프톤의 평가 시가총액은 약 21조 원이 되었습니다. 적용 주식수인 약 5천만 주로 나누면 주당 평가가액은 41만 9,006원이 됩니다. 이전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인 32.4%에서 17.8%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약 28만 5천 원에서 34만 5천 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2021년 1분기 순이익을 사용하고 싶다면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를 1년으로 보고 사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의 2021년 1분기 순이익은 2020년 1분기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이전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공모 주식수가 줄어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공모가와 총 주식수가 줄었기에 상장 시가총액은 약 28조 원에서 약 24조 원이 됩니다. 일반 청약 물량은 크게 줄어 1.4조 원에서 약 1조 7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42.88%에서 41.81%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유통가능 금액도 12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공모가와 공모주식수가 줄었기에 회사에 입금되는 투자금이 30.15%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크래프톤은 이번 상장으로 시설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 자금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M&A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투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회사로 입금되는 투자금이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주주의 지분 매각 대금입니다. 구주 매출 대금은 12.7%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모가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10.6% 하락에 그친 것입니다. 또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구주 매출 수량은 단 한 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장병규 최대 주주 IMM 인베스트먼트 JKL 파트너스의 벨리지원 유한회사는 가진 지분을 전부 처분하게 됩니다. 임원들의 구주 매출 주식도 단 한 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지키기 위해 5가지의 묘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이 사랑하는 2021년 1분기 매출을 사용하고 싶다면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 순이익을 1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2분기가 정산이 완료됩니다. 2분기의 실적도 정말 1분기 순이익 그대로 유지했는지 공개를 한 후에 상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을 지키기 위해 공모 규모를 줄인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주 매출은 한 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주 매출 대금은 최소한의 조정만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 주주 및 임원의 구주 매출은 한 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래소가 밝힌 상장의 정의는 최종 목표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줄어들어도 최대 주주와 임원의 구주 매출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인지 묻고 싶습니다. 크래프톤의 이번 정정보고서는 대한민국 상장제도에 대한 도전처럼 여겨집니다. 어쩌면 최대 주주와 임원들은 크래프톤의 상장이 그동안 큰 고생을 한 대가인 상장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장은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기업을 알리는 일입니다. 상장 준비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신중을 기하였는지, 일반 투자자들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